안녕하세요. 마이 스케치업의 스케치업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타일 대화 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대화 상자는 트레이에 있고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윈도우에서 트레이 메뉴로 가셔서 스타일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타일은 총 3개 탭으로 나눠져 있어요. 셀렉트, 에디트, 믹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스타일 대화 상자는 옵션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좀 활용법을 논하는 심화 강좌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전체적인 개요만 말씀을 드릴게요. 스케치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선하고 면을 표현하는 그런 도구인데요. 이름 그대로 그 스케치한 형태를 표현하는 그런 용도로 초반에는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스케치한 것처럼 표현해주는 그런 핵심 기능들이 그 스타일 대화 상자에 다 있거든요. 일단 탭 아래쪽에 보시면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버튼이 있고요. 인 모델 버튼을 누르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타일 목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자, 스케치 엣지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요. 이쪽에 여러가지 그 선의 형태들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면 해당 스타일에 맞춰서 객체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손으로 그린 것 같죠? 스케치업은 스타일 빌더라는 프로그램도 같이 제공을 해요. 스타일 빌더를 쓰시면 자신이 직접 그린 선을 이렇게 스타일 파일로 만들어서 적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스타일들이 다 그런 식으로 대부분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에는 배경색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배경색을 이렇게 검은색 계열로 만들고 엣지를 흰색으로 표현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스트레이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직선인데요. 직선 부분을 선 두께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고요. 컬러셋은 이제 색상에 대한 부분들만 이렇게 따로 또 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솔티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에 이제 워터마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워터마크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앞쪽이나 전경이나 배경 쪽에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합성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스타일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인모델 버튼을 누르면 원래 있던 스타일 이외에도 제가 클릭했던 스타일들이 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죠. 자, 이게 원래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스타일 클릭할 때마다 이쪽에 등록이 되게 되니까요. 디테일 버튼을 눌러서 퍼지 언유즈들을 누르시면 사용되지 않는 스타일은 한 번에 삭제가 되게 됩니다. 자, 디테일 버튼을 눌러서 좀 더 알아볼게요. 오픈 or create a collec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타일 같은 경우에 이제 스케치업 스타일을 저장을 하시게 되면 확장자가 스타일이라고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찾아서 등록을 하는 그런 메뉴가 되겠고요. 자, Save Collection As를 누르시면 현재 사용하는 스타일과 사용했던 스타일들이 아까 목록에 있었죠. 그걸 한 번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클릭을 해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보면 여러가지 스타일들이 만들어졌죠. 자, 선택을 하고 Save Collection As를 눌러볼게요. 자, 기본 폴더입니다. 이쪽이. 자, 폴더 선택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타일 폴더로 들어가 보시면 총 4개의 스타일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확장자를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선이 구분이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스타일이라는 그 별도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는 순간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겁니다. 목록에.
자, 목록에 등록이 된 상태에서는 Remove Collection from Favorite을 누르시게 되면 즐겨찾기에서 해제가 되게 됩니다. 자, 스타일 폴더 이름하고요. 경로명이 나오죠. Remove. 자, 이렇게 누르면 즐겨찾기에서 사라졌죠. 그리고 즐겨찾기에 다시 추가하시려면 Add Collection to Favorite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퍼지 언유즈도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부분 있죠. 이거는 썸네일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스트로 볼 건지, 뭐 크게 볼 건지, 작게 볼 건지 이 순서대로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에디트 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디트 탭을 보시면 설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순서대로 보시면 엣지 세팅, 그 다음에 페이스,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워터마크, 마지막에 모델링 세팅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엣지 세팅은 스케치업에서 선을 표현하는 그런 설정이 되겠고요. 자, 기본 설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스타일에 따라서 이쪽에 그 나타나는 메뉴들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스타일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엣지, 백 엣지, 뭐 프로파일, 뭐 뎁스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엣지는 말 그대로 선이고요. 프로파일은 윤곽선입니다. 자, 이렇게 두께를 줘보면요. 10으로 돼 있죠. 자, 안쪽에 있는 내부 선은 얇게 나오고요. 바깥쪽 선이 이렇게 10포인트만큼 굵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델링을 했을 때 가장 바깥쪽에 보이는 그 윤곽선을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기본값은 2로 돼 있고요. 윤곽선을 끄게 되면 두꺼운 선이 사라지고 일반 선만 보여요. 이 선이 바로 엣지입니다. 윤곽선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프로파일을 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켜시면 윤곽선이 이렇게 다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뎁스큐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선을 보시면 가까이 있는 선이 더 두껍고요. 멀리 갈수록 선이 얇아지게 되죠. 자, 지금은 똑같습니다.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선 두께가 일정하게 되고요. 뎁스큐를 클릭하면 여기 설정 값에 따라서 선에 대한 원근감을 나타내줘요. 값이 적을수록 그 차이가 줄어들게 되고요. 커질수록 그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20까지 허용을 하고요. 자,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선을 그렸을 경우에 손으로 그리게 되면 직각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눠서 그리게 되죠. 그래서 미세하게 이렇게 삐져나오는 선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표현해주는 옵션이에요. 자, 20하고 엔터를 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의 끝선에 이런 식으로 삐져나와 있는 선들이 보이죠? 이거를 표현해주는 게 익스텐션입니다. 자, 엔드 포인트는 객체의 끝점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이것도 값이 커질수록 더 진하게 표현을 합니다. 더 큰 형태로 나오게 돼요. 지터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선을 그릴 때 지글지글한 효과가 나타나죠. 그 부분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이 아니라 뭐 하나나 두 개, 세 개의 선까지도 이렇게 겹쳐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주는 옵션이에요. 통상적으로 쓰실 때는 엣지하고 프로파일 켜시고 프로파일 값을 1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독성이 가장 높아요. 자, 아래쪽에 컬러는 엣지 세팅이니까요. 선에 대한 컬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all same, 전체 다 이 색상으로 표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이 다 붉은색으로 바뀌었죠. 원래대로 검은색으로 돌리고요. 두 번째, 바이 머티리얼을 누르면 매핑이 돼 있는 상태로 선이 표시가 되게 돼요. 자, 그냥은 보시면 잘 모르시고요. 컬러 바이 레이어로 제가 지금 색상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레이어 색상에 따라서 객체가 표시되도록 바꿨고요. 이때 바이 머티리얼을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해당 그 레이어에 있는 색상하고 똑같이 선을 같은 색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검은색으로 나오죠. 바이 머티리얼로 누르면 매핑이 돼 있거나 아니면 해당되어 있는 레이어 색상대로 선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바이 엑시스 같은 경우에는 축 방향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선은 파란색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건 Z축으로 향해 있고요. 빨간색은 X축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색은 Y축이 되겠고요. 그래서 모델링을 하시고 수직 수평 방향으로 제대로 이제 선들이 가 있는지 확인하실 때 쓰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백 엣지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툴바에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스타일 툴바에 대한 강의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스 세팅이 있습니다. 프론트 컬러, 백 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스타일에서 모노크롬을 누르시면 색상을 앞면과 뒷면 둘 중에 하나로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뒷면 색상입니다. 리버스 페이스를 해서 면을 뒤집으면 나오는 색깔, 이게 흰색입니다. 앞면. 그래서 모든 3D 객체를 만드는 그런 도구들은 면의 앞면과 뒷면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프론트 컬러하고 백 컬러를 이렇게 색상을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앞면 뒷면이 중요한 거는 모델링을 했을 때 앞면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쪽에 다 위치를 해야 되거든요. 뒷면이 보이게 되면 V-Ray나 테아렌더나 뭐 여러 가지 렌더링 툴을 활용을 했을 때 시각화를 하면 뒷면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앞면이 앞으로 보이도록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스타일 부분들은 스타일 툴바랑 같은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머티리얼 트랜스페어런시라고 있어요. 자, 스타일을 바꿔서 색이 보이도록 하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투명도가 있습니다. 투명도. 자, 트랜스페어런시 퀄리티를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트랜스페어런시를 아예 끄시면 투명도가 다 제거가 되게 됩니다. 재질이나 아니면 레이어 색상에서 투명도를 줬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시면 오퍼시티 값이 들어있죠. 이거를 주더라도 얘를 꺼버리면 투명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퀄리티가 있어요. 패스트하고 나이서가 있는데요. 나이서로 하실수록 뒤에 비쳐 보이는 객체를 좀 더 정밀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작업을 하실 때는 패스터로 쓰시고요. 이미지를 뽑으실 때 나이서로 바꾸신 다음에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서로 하면 좀 더 뷰포트가 돌아가는 게 늦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엑스레이 모드를 켜게 되면 아래쪽에 엑스레이 오퍼시티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스케치업 2016 버전까지는 엑스레이에서 투명도 조절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2017부터 엑스레이도 투명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퀄리티가 나이서여야지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패스터가 되게 되면 엑스레이를 키셨다고 하더라도 투명도의 퀄리티를 조절하실 수가 없어요. 자, 스타일 대화 상자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좀 많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